안녕하십니까. 강연 백도시의 임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의 그 위력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말 한마디 때문에 정말 절망에 빠져있던 삶이 희망의 삶으로 바뀔 수도 있고, 막 울던 분도 말 한마디로 웃는 얼굴로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강연 백도시의 세 분의 강연자가 나올 텐데요. 여러분께서 인생을 사시다가 아주 그 높고 또 뭐 낮은 것도 만날 수 있는데 장벽을 만나실 때마다 오늘 나오시는 강연자분들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큰 힘이 되시길 바라면서, 먼저 오늘 여기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기다리시던 강연 백도시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탈출구를 찾은 정육점 사장 신칠하. 그는 육류를 납품하던 도축업체 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과 2003년 연이어 닥친 불행,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싶은 그런 고통이 있었죠. 말로는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 힘겨웠던 시간들, 그를 잡아준 단 한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모은 돈을 7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 돈 가지고 또 와가지고 다시 세계에 되는 돈. 누구보다 성실히 노력해 그는 8년 만에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선 정육점 사장 신칠하 씨를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얘기를 드리니까 1년 365일 연중 무휴라고 들었거든요. 네. 오늘은 어떻게 문 닫으셨어요? 아니, 조금 전까지 영업을 하다가요. 오늘 또 마치 동생이 네. 좀 늦게까지 봐준다고 그래서 동생한테 맡겨. 아니, 왜 앞치마 동생을 두시고 오셔야지. 그냥 이걸 입고 오셔서 어떡해요? 아이고, 하나 갖고 오면 안 되죠. 매일 이 생산 자주 가라 있습니다. 그렇죠. 아, 예. 그렇죠. 지금 보면은 요즘에 가계부채가 상당히 참 큰 문제인데, 빚 때문에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고생을 하셨어요. 오늘 해주실 얘기가 거기에 관련된 얘기죠? 제가 빚이 3억 넘게 졌습니다. 매일 이자와 독촉 때문에 참을 수가 없더군요. 네. 그래서 네. 어디선가 저처럼 고통을 느끼고 혼자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 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비록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저는 서울 영답동에서 정육점을 경영하는 신칠하입니다. 저는 78년도 제대를 하고 마장동 우시장에서 냉동차 기사로 취직을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곳에서 정육점 일을 배웠습니다. 제가 정육점 한 지는 2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요즘도 빚 때문에 고통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도 저 그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부도가 나고 숨어 살기도 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배반, 가족의 등돌림.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저는 떳떳이 살고 있습니다. 꼬박 빚을 갚는데 8년이 걸렸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조그만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도축 대영업을 크게 했습니다. 140, 50군데 되는 정육점에 고기를 납품을 했었죠. 80년도에 일을 시작해서 83년도에 집을 살 정도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를 아십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한일 월드컵이 아니고 최초로 구제역이 발생하던 해였습니다. 그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1년여 동안을 굉장히 어렵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2003년도에
구제역의 강우벽에 악재가 겹치더군요. 제가 물건을 갖다주는 정육점 140~150군데가 줄줄이 몇 군데가 문을 닫으면서 결국은 제가 부도가 났습니다.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거 지키기 위해서 그거라도 지켜야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가 싶어서 마누라 앞으로 명의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딸과 아들을 불러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아무래도 사업이 어렵고 부도가 날 것 같으니 엄마와 이장이혼을 해서 집도 엄마 앞으로 명예를 돌렸으니까 살리고 엄마가 가지고 있는 통장 돈도 지키고 그래야 우리가 사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저 얄팍한 생각이었습니다만은 마누라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빚을 갚기 위하여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막노동판 가서 노동을 했습니다. 노동을 하느라 집을 자주 비웠습니다. 어느 날 집에를 들어가 보니 마누라는 없더군요.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김치가 곰팡이 피어 있더군요. 마누라가 자주 집을 비우고 애도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아이들마저도 저한테 등을 돌리더군요. 못난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진짜 해줄 것도 없으니까 잡을 수가 없대요. 그렇게 아내와 이혼하고 아이들과 떨어져 철저히 혼자가 됐습니다. 따로 살던 딸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반가웠습니다. 결혼한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애비라 못난 아버지만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언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딸 결혼식에 오지 말랍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댁 되는데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하였답니다. 진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정말 헛살았구나.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참석 안 해서 딸내가 잘 산다고 그러면 진짜 돈은 잃을 수가 있습니다. 부도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믿었던 아내와 아이들의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이 저를 지금도 괴롭습니다. 나이 쉬운에 처음으로 막노동판에서 일을 했습니다. 나이 50 넘긴 내가 막노동판에서 일을 하니 몸이 안 따라지더군요. 돈을 갚으라는 전화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전화가 옵니다. 결국 몸무게가 30kg 이상 빠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 고향 전라남도 영광 어머님 계신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말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아프셨겠죠. 어머님과 2개월여 동안은 시골에 있으면서 어머니가 기르시던 닭, 손수 당신이 잡아서 몸부림시키라고 먹이고 또 한약도 지어다 먹이고 그래서 저는 어머님한테 하지 못할 소리를 했습니다. 죽고 싶다고.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 앞에 죽으면 불효다. 젊은 놈이 어디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때 저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 다짐을 했습니다. 어머님 더 이상 가슴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2달 지나니까 어머니가 통장을 하나 주시래요. 통장 속에 7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어머님이 시골에서 농사 지어서 꼬깃꼬깃 모아놨던 쌈짓돈 올라가서 장사하라고. 어머니 그때 연세가 85세였습니다. 저는 다짐을 했습니다. 빚 갚겠다고.
그래 서울에 올라와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갔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가서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전 하루도 그 돈을 연체 없이 96개월 동안 꼬박꼬박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갔습니다.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밀린 적이 없이. 그리고 아신 분들에게 꾸었던 돈도 갚기 시작했습니다. 7시에 가게 열고 밤 10시에 가게 문 닫고 365일 단 하루도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 형네 집 잠깐 아침 일찍 잠깐 들려서 저기 하고 바로 또 영업하고, 정육점에서 깔개를 깔고 잠을 잤습니다.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꼬박 8년을 갚아서 작년 5월 달에 금융권 빚을 다 갚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꾸었던 돈도 갚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세월에 돈을 갚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8년 만에 다 갚았습니다. 돈은 어느 정도 갚아 나갔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이 보고 싶습니다. 제 나이 60을 바라보는 나이, 주변 친구들은 손주 볼 나이지 않습니까? 동성을 통해서 딸애가 손녀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생에게 어떻게든지 손녀 사진 한 장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동생이 구해주더군요. 저는 지금도 그 사진을 제 지갑 속에 넣고 가끔 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더군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네요. 여러분, 제 나이 50에는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배신을 당했다고 당했고 큰 빚도 졌습니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다 보니 웃는 날이 오네요. 지금 저랑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 가족들과 사이가 안 좋고 그렇다고 혼자 된 것처럼 하루하루 절망으로 보내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쉽게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분명 좋은 날이 오겠죠. 저처럼. 끝으로 애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애들아, 너희들도 자식을 키우고 세상을 지나다 보면 니애비 심정을 알 것이다. 언제 한번 옛날처럼 오손도손 만나 살자구나. 감사합니다.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 어머님 건강은 어떠세요? 어머님은 작년에 93세로 작년 3월 달에 제사상을 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이제 공감 온도를 보겠습니다. 얘기를 들으시고 마음이 움직이신 분들 버튼 눌러주세요. 자, 버튼 눌러주세요. 신칠아 씨의 비록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자, 네, 올라갑니다. 신칠아 씨의 공감 온도는 93도입니다.